다 해보았다. 기억하세요?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하고 권좌에서 끌어내린 그날을 1년여 시간 동안 광화문을 불태운 촛불 시위로 결국 그녀는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 그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임기 초부터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던 보수층의 격렬한 시위로 광화문 광장이 편할 날이 없더니 어느 날 불어닥친 코로나로 세상은 한순간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세상 바라봤다는 노인 세대가 보수를 자칭하며 정권에 반대한다며 광장을 메우더니 이제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집 밖을 나오지 못하는 세월이 또 벌써 2년을 넘깁니다. 2019년 겨울에 소리 소문 없이 발병한 코로나가 이제 정말 감기처럼 취급하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데 믿어도 될까 하는 의구심만 가득합니다. 코로나 질병 초기에는 극한 공포에도 얼마 가겠어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제 백신도 개발되어 나라마다 빗장을 풀겠다는데 국민의 마음은 설마 하며 꽁꽁 얼어붙어 좀처럼 풀지를 못합니다. 2년이라는 세월을 코로나와 살다 보니 이 코로나가 이처럼 세상을 바꾸어 놓고 이대로 물러갈지 아니면 더 요동을 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에 사람들은 그저 근심 어진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이 가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니 떠나는 대통령과 새로 입성하는 대통령을 바라보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1910년, 500년 조선 왕조가 붕괴되며 신분사회가 무너지고 일제강점기를 거쳐 1945년 해방이 되면서 이 나라도 민의로 대통령을 뽑는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나라를 되찾고 민주정권을 세운 지 3년 만에 동족 간의 전쟁이 납니다. 이 전쟁으로 당시 남한 인구가 2천만 명이었는데 무려 3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다시 둘로 나뉩니다. 현재까지 휴전 상태로 잠재적 전쟁 위험 상태에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답니다. 그럼에도 1953년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이 땅에 불과 60여 년 만에 오늘날과 같은 천지개벽과 같은 기적을 이루어낸 겁니다. 이 나라가 전 세계를 놀랄 만큼 발전시켰으니 20세기 전으로 찍어둔 사진이나 기록 영상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1925년 독일의 베버 신부가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기록 영상으로 남겨진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베버 신부의 영상에 보여주는 한국인의 모습은 특징 없는 무표정의 작고 볼품없는 초라한 모습에 요즘 아프리카 대륙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에 이처럼 초라했건만 지금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변모했으니 그들이 오히려 더 기적이라고 놀라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을 방문했던 베버 신부 이전인 1894년 우연히 조선을 여행하게 된 오스트리아인 헤세 바르텍도 책을 남겼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많은 책을 남긴 여행가로 당시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던 조선을 여행하면서 쓴 조선 1894년 여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본 도시 중에 서울은 세상의 어떤 도시보다 더럽고 똥밭이다. 이유는 집에는 가구도 침대도 없고 화장실도 없어 길에서 싼다. 특이한 모습 중에 하나는 남자는 일을 하지 않고 주로 골목에 나와 쪼그리고 앉아 담배나 피우며 빈둥거리고 반면에 고생 때문에 못생긴 여자들이 살림을 도맡으며 요리하고 빨래를 했다. 유독 남자가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조선 말에 관료의 부패가 너무 심해서 죽지 않을 만큼 일할 뿐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에 대한 이런 혹평 말미에 그는 이런 글을 씁니다. 조선인은 중국이나 일본 사람보다 외모가 수려하고 자신이 비천하다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본성으로 잠재력이 풍부하지만
소망이 없어 자포자기하며 놀고 먹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그토록 가난해도 도둑이나 강도가 없고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나라다. 헤세바르텍이 당시 최악의 서울을 보고 떠나 이런 글을 남겼지만 만일 그가 오늘의 서울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불과 100년 만에 완전히 달라진 서울. 아마도 최악의 상황에도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잠재력이 풍부한 민족적 본성이 발휘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이후로 다시 동족 간의 전쟁으로 대한민국은 다시 쑥대밭이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태어난 베이비 부머 전후 세대는 그런 서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서울의 거리에는 깡통을 든 전쟁 고아와 전쟁의 상처로 미친 사람도 많았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분노를 품고 돌아다니는 상위 군인도 있었고 후진국형 질병인 한센병 환자도 많아서 당시 유년기에 접어든 베이비 부머는 거리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비포장 도로로 먼지가 풀풀 날리는 골목에 나가서 놀다 들어오면 여지없이 신발에 똥을 묻히고 들어와 엄마에게 야단을 맞은 기억도 선명합니다. 1970년대까지도 여름 장마에 여지없이 한강이 넘쳐 주변 동네 주민은 수해민이 되어 근처 학교 강당에서 밤을 샜던 기억도 선명합니다. 그랬던 2000년대 서울은 잘 정비된 도로에 초고층 빌딩이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들어서 있고 초록으로 뒤덮인 산과 어떤 수해도 너끈히 감당할 만큼 정비된 한강에는 배가 유유히 떠다니고 아름답게 정비된 한강변에 한가로이 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베이비 부머 세대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전쟁 직후 지독한 가난을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인 베이비 부머 세대, 어느새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무려 300배의 성장을 따라온 전후 세대가 노년에 접어들어 이런 첨단 과학 시대에 코로나라는 팬데믹까지 겪다니 인간이 별꼴을 다 겪으면 정말 오래 산 거라고 합니다. 참으로 격변의 세월을 살아온 세대입니다. 더러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지만 이만하면 다 해보았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20대 대통령을 뽑는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치열하게 보수니 진보니 하며 패를 갈라 싸우는 것을 이제 멈추고 이 나라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대통령을 소망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고 하니 이제 국민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아닐지. 감사합니다.